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5월 모의고사 총평과 동시에 2, 3등급 친구들이 더 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번부터 6번까지는 흔들린 친구들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7번에서 한번 정답률이 튀어요. 자, 특히나 요 수학 2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되냐? 어떤 발문,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연결을 정말 잘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정리를 정말 잘 해 놔야 됩니다. 자, 내가 이거는 개념 단계에서도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무조건 뭐랑 뭐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대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분이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일단 너를 x에다가 a를 대입해. 왜? 너 0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식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변 미분해 주시면은 우리가 요런 식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 둘 중에 하나를 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팅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여기 7번에서 막혔다. 진짜 반성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보면서 수투에서 어떤 발문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요거를 잘 짚었어야 됩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수투 먼저 쭉 볼게요. 뭐 사실 요런 거는 은근 다들 스무스하게 잘 풉니다. 얘는 그냥 함수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뿐이지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기본적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막혔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무조건 생각해야겠죠. 내가 이런 극한식을 보면은 두 개를 써먹자고 했죠. 첫 번째는 꼴, 그리고 두 번째는 값이라고 했어요. 이런 극한 쪽은요, 극한식이 주어졌을 때는 꼴값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0분의 0꼴 한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극한 값 사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12번도요. 요 발문과 이제 요 단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일단 뭐야?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은 부정적분하면은 위치가 되죠. 그죠? 이게 절대적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위치를 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시각 t 콜 땡일 때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너의 그 부정적분의 적분 상수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움직인 거리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속도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정적분 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위치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강의 찍어둔 거에서도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13번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셀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합친 거야.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식 보면은 이것도 뭐부터 해야 돼? 첫 번째는요, 여기 붙어 있는 식이 0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대입이 첫 번째 스탠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만 만약에 여기 플러스 B 이런 게 붙었다. 그럼 정답률이 한 못해도 3, 4%는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0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요 fx만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fx를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요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자, 평균 변화율. fx가 x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막 여러분들이 막 이리저리 생각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저 문장을 읽었을 때 결국에 어떤 발문을 보고 수학적인 요 기호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거 이용하고요. 너가 모든 실수 K에서 성립한다고 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 곱씹어주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또 노베이스 친구들이 많이 무너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19번이에요. 자, 19번 물론 요 발문이 살짝 구리지 않느냐, 요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발문이 구리기보다는 뭔가 좀 낯설어서 그렇다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표현 자체는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잘 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사실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 라는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수 쪽에서 자, 첫 번째는 어떤 양수가 되는 3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양수가 되는 중근이 있고, 이제 그냥 음근이 한 개가 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그냥 애초에 양근, 양의 실근 자체가 한 개밖에 없고, 이때는 나머지 두 개가 뭐 음근일 수도 있고요, 또는 허근일 수도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쭉쭉쭉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런 방정식 풀 때 지금 A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저 A만 빼고 요런 식으로 넘겨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성 중 하나고요. 근데 이럼에도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니까 나는 좀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했으면은 일단 너의 모양부터 이제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나였으면은, 내가 좀 지금 등급이 낮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봤을 때 첫 번째는 미지수가 붙은 식을 모두 반대로 넘겨준다, 또는 그냥 이 주어진 식 자체를,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개형을 갖다가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죠. 그죠? 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너를 통째로 보고 미분해 주시면은 그래도 모양 자체가 어때? 비교적 단순하단 말이야. 그럼 3x로 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여기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3차함수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x좌표가 0, 여기에 x좌표가 2a겠구나.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서로 다른 양의 실수가 2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괜찮네. 그럼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지금 내가 그린 요 세 가지 그림처럼 x축이 위치해도 문제 조건 만족하겠죠. 또는 이제 요런 식의 그림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흘러갔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한 2, 3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문항들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2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는 좀 양극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쉬운 문제랑 이제 어려운 문제에 어느 정도 난도차가 큰데, 솔직히 이 어려운 문제들 뭐 15나 21, 22의 수투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못 푼다고 해서 2등급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대신에 뭐를 완벽하게 풀어야 돼? 이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수1은 어때요? 수1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단원도 다양하고요, 난이도도 꽤나 다양하게 나와요. 수1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콕콕콕 짚어 놓는 게 중요하고, 수1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어떤 트렌드를 갖다가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수1에서 가장 킥이 되는 단원 두 개가 뭐냐면은 지수로그 함수랑, 또 뭐예요? 이제 귀납 수열이 약해진 대신에 그냥 이번 5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20번처럼 수열 문제가 계속해서 적당한 난이도의 4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요 두 개 단어는 우리가 적어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던 삼각함수 활용도 우리가 단단하게 대비를 해야겠죠. 선생님, 3월과 5월 둘 다 삼각함수 활용이 쉬웠는데요. 작년도요, 6월, 9월에 삼각함수 활용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수능 때 꽤나 어렵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의고사가 아니라 어떤 수능이 출제가 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도형적인 성질, 기하적인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분명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삼각함수 활용은 요즘처럼 이제 도형 문제를 낼 만한 건덕지가 많이 없을 때 우리가 결코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오래 봤던 모의고사에서 얘가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3등급 친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7번에서 좀 삐끗할 수 있지만 뭐 8번, 10번, 11번 요런 거는 좀 곧잘 풀었어야 하겠죠. 이거는 못 풀었으면은 어떤 태도 정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수원은 결국에 단원별로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8번도 얘도 은근 이번 시험에서 노베 판독기였습니다. 이 수학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8번 푼 게 아주 한바닥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일단은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a 곱하기 ar 4제곱이 되고 얘가 a제곱 r 4제곱이니까 얘가 36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양변이 둘 다 제곱꼴이니까 ar 제곱이 뿔마 6이 될 텐데 너는 무조건 양수고 문제에서 첫째 항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등비수열에서 내가 또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등비수열에서는 어떤 이제 뭐 제곱꼴 혹은 세제곱꼴 요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너를 바탕으로 뭐 반드시 한 문자에 대해서 착실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지곳대로 요 꼴 그대로 이용하는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럼 요 식을 봤을 때도 일단 써봐봐. ar제곱 더하기 2ar 세제곱은 2 이렇게 되는데요. ar제곱이 마이너스 6이잖아. 우리 수열 쪽, 특히 등차나 등비 쪽에서는 모든 항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너는 뭐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6이고요. 요 ar 세제곱 같은 경우는 ar 제곱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r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6r에다가 2 곱해주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게 2라고 하면은 r 값 구하기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쉽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뭐 마이너스 12r은 8이 되니까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뭐 a 값 구해서 이제 또 r 값이랑 곱하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결국에는 ar이니까 여기서 양변을 r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너 r 나눠주면은 ar 될 거고요. 너를 너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역수 취해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됐으니까 정답 스무스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진짜 한바닥 식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수열 공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열이 아주 킥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사실 이 중위권 그리고 심지어 중상위권까지도 이 수열 쪽을 못하면은 모의고사 푸는 과정에서 시간을 꽤나 먹을 겁니다. 10번, 11번 틀린 친구들은 정말 크게 반성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등급,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14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1, 2등급 선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어떤 관찰,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통찰까지 이어지는 이 생각의 흐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요 단계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고난도 문제 경우에는 손만 빠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손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부할 때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읽고 조건 이제 파악했을 때 뭔가 여기랑 여기가 어라퓨용 조금 이제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었다면은 뭔가 바쁘게 손이 움직이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머리가 굴러갔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난도 문제인 20번이나 21번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막 손부터 쓰게 되잖아? 그러면 조건이 엄청 복잡해져.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을 갖다가 천천히 해버릇하면은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 간소화 되거든요. 그 연습을 꾸준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 연습을 해서 요 스탯을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어야 1,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식을 봤다고 해서 진짜 손부터 쓱쓱쓱 쓰는 게 아니라 지금 AN이 어쨌든 등차 수열인데 이 B456을 보니까 완전 얘는 등차 꼴이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B에는 AN의 부호에 따라서 이 식이 달라지는데 B456은 완전히 등차를 이루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 4, 5, 6 같은 경우에는 n값이 4, 5, 6일 때 AN의 부호가 같구나 라는 생각 해주셔야 되고, 그 흐름 이후에 너를 보면은 3, 4, 5 때는 부호가 다르네. 그럼 4랑 5는 부호가 똑같고 3만 다르겠다. 이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AN이 등차라는 거 생각해봐. 그러면은 양수에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은 공차가 음수가 된다면은 양수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로 뒤바뀌겠죠. 공차가 양수가 된다면은 싹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될 수 있는 흐름이 3에서 부호가 다르고 4, 5, 6은 부호가 같으려면은 A1, A2, A3까지는 너네가 양수였다가 이제 A4, A5, A6으로 갈 때 쭉 이제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해설 강의에서 강조 드리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바탕으로 너무 그 발산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요. 진짜 강조 드립니다. 내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상황을 간소화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막 개형이 어떻게 되니 많이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머리를 잘 써보면은 어쨌든 간에 G0은 0이고요. GP도 0이고요. GEP도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미 확보된 근들의 합 자체가 3P가 되는데 모든 실근의 합이 2P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음의 실근이 충분히 존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조금 공부해야 되는 컨텐츠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자주 나왔던 지수로그 함수의 도형적 성질 문항들 이런 것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뭐 지수 함수랑 뭐 직선들이 만나네 많이 할 때 뭐 여기서 뭐 함수 값들 구하는 거 요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와 역함수. 이게 진짜 지수로그 함수 자체가 완전 역함수인 경우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뭐 전체적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네가 뭐 실제 역함수는 아니지만 평행이동해서 y는 x에 대칭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까지 공부가 되고 나서야 이제 세 번째로 요즘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 지수로그 함수 22번 유형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5월에 나왔던 요 문제 아주 훌륭하고요. 2026학년도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22번도 우리가 진짜 숱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고 예비 시행 문제도 풀어주고요. 이런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 신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사설 컨텐츠를 통해서 요 신유형에 대한 연습을 아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혜원 엔제 아주 좋죠. 적어도 하나 정도는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EBS한테 좀 내가 서운한 거는 이게 신유형인 거 알고 있으면은 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이런 문제를 많이 내야 되는데 살짝 한 박자 늦는 게 좀 저는 아쉽긴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요런 게 선행이 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 2에서 나오는 22번에 비해서는 수 1에 나오는 22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2, 3등급들도 푸는 데까지 비교적 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등급이라도
요 유형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안정적인 3등급 이상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뭐를 강조를 드리느냐. 수1이든 수2든 일단은 단원별로 혹은 발문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아까 전에 이제 말을 빼먹었네. 사실 14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니까 우리가 주기성 대칭성을 바로 떠올려줘야 되고, 이 주기성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얘를 보면은 움찔할 만한 순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3등급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선생님 떠먹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누가 해준 걸 먹잖아? 머리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너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리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이 떠먹여주는 거는 내가 소화를 시키려면은 그 하나의 관문이 더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내가 나의 언어로 정리하잖아요. 쓰는 즉시 바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든 공부 방식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오히려 효율이 좋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전 과목을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 2등급 이상을 찍고 싶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관찰 있죠. 이 관찰에서부터 통찰로 이어지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주어진 조건을 보고 나서 그냥 손만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좀 손을 쉬고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머리를 굴린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